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오늘은 거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많죠. 예컨대 취업준비생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도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프다 이거. 그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아마 한 번씩은 겪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프네요. 예, 그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네. 실망감과 함께 기분이 좀 나빠지고 심한 경우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거절을 당했을 때 감정적 상처를 좀 덜 받으려면 네. 거절이 언제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거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예. 그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니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거절은 서로 간의 욕망이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취업준비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죠. 네. 이때 회사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승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죠.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프로포즈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여성과 사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때 여성도 동일한 욕망을 가졌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와 사귀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으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죠. 이처럼 거절의 의사는 서로 간의 욕망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내가 한 제안에 대해 거절의 의사가 되돌아오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태는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욕망이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죠. 예. 제가 앞서서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예. 굳이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예. 그냥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거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네. 그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욕망이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욕망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거절을 당하면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흔히 이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대략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거절의 원인을 상황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존재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성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지금은 이성을 사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분명 거절의 의사 표현입니다. 그럼 남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여성이 지금은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두 번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 번째가 상황에 대한 거절이라면 두 번째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절이죠. 어느 쪽 해설이 맞을까요? 근데 대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말을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아. 근데 이제 앞에 사례에서 여성은 단지 지금의 심리 상태가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거절을 경험하면 그 상태를 존재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거절을 당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결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데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네카의 이 말은 거절을 당한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면 이유가 무엇이든 무엇 때문이든 항상 자기 잘못으로 해석해서 본인에게 실망하고 과도하게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건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해서 이 대목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는데요. 예. 지금부터 소개하는 소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예.
펄벅의 돼지, 허먼 멜빌의 모비딕, 나보코프의 롤리타. 예. 이 작품들의 공통점 뭘까요? 다 아는 건데 예. 다는 못 읽어봤고. 그렇죠. 원래 유명 고전은 너무도 유명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예, 예. 그죠? 정답 뭐예요? 예, 이 정답은 출판사로부터 모두 퇴짜를 맞았다라는 점입니다. 고전인데. 예, 그죠? 방금 소개한 작품들은 문학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고전입니다. 예.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명작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조차 처음 출간 의뢰를 했을 때는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셈이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소설을 쓴 작가들은 거절당한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상황 탓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출판사가 추구하는 기획 방향과 내 소설이 맞지 않다거나 서로 간의 문학적 취향이 다르다거나 출판사가 보는 눈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해서 실망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네. 새로운 출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 작품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거죠. 만약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뒤에 자기 작품이 보잘것없다고 해석해서 출간을 포기했다면 인류는 앞서 소개한 명작을 감상할 기회마저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은 출판사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명작을 놓친 거죠, 그죠? 예. 사실 무엇인가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존 조건인데요.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진 존재잖아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에티카라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사물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네. 그는 이런 본성을 코나투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란 어떤 개체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의지나 욕망을 말합니다. 네. 예컨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사귀고자 하는 욕망도 코나투스에 해당하죠.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자기의 코나투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포즈를 감행합니다. 예. 이때 상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코나투스가 증가해서 기쁨이 발생하죠. 반대로 거절을 당하면 코나투스가 저지되어서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망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나투스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듯이 상대방도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상대도 그러니까, 있겠죠. 예. 남성이 자기 코나투스를 충족하기 위해 프로포즈를 했다면 여성이 거절을 표시하는 것도 자기 코나투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살면서 이렇게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덕도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 이게 코나투스잖아요.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 즉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노력은 모두 선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자기 싫다는 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행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노력이라서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거 이해해 주면 안 돼요. 그거. 근데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범죄입니다 요즘에 지금. 근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절을 하면 네. 이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상대 입장에서 거절의 의사 표현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코나투스가 감소하면 슬퍼지듯이 상대방도 코나투스가 감소하면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나의 욕망 충족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거절 또한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상대방의 거절을 인정해야지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절과 관련해 진짜 문제는 코나투스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을 표시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령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상사가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상사는 근데 나의 평가권자이고 다음 달이면 인사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경우에는 마음으로는 단호하게 싫어 이러면서 거절을 표하고 싶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한 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어요. 그죠? 네. 고역이겠죠, 그죠? 그렇게 참석한 자리가 즐거울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이 좌절되어 코나투스가 감소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예속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속 상태란 자신의 코나투스를 타인에 의해 좌우되도록 방치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도 없고 자기의 기쁨마저 타인에 의해 슬픔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상사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예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이건 어디에서든 간에 예속 상태에 처하면 코나투스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결과 기쁨보다는 슬픔의 감정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코나투스를 높이려는 시도 이걸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절해야 될 상황이면 네.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건 뭐 의지만으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은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절, 코나투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